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대가 내년 의대 모집 정원을 당초 정부로부터 배정받았던 200명에서 75명을 줄인 125명으로 결정했습니다. 증원분의 50%만 적용한 것인데요. 현재 정원보다는 76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충북대는 전국 의대 중에서 가장 많은 증원 인원을 배정받은 만큼 내부 진통도 극심하고 이를 원만히 수습할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을 확정하기 위한 교무회의가 열리는 충북대 대학본부 회의실 앞입니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정치통장 퇴임! 정치통장 퇴임! 진통 끝에 충북대는 내년 입시 의대 모집 정원을 125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배정해준 정원보다 75명이 줄었지만 현재 정원 49명보다는 76명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당초 충북대는 정부로부터 전국 최대인 151명이 증원된 20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딪힌 정부가 증원분의 50% 이상 대학 자율 모집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충북대는 최하 125명, 최대 200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충북대는 최하 증원을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내부 진통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교무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의대 측은 50% 증원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그거는. 50% 125명은 60명, 70명 강의하는, 실습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2배를 집어넣어서 강의하라 그러면은. 이에 반해 김용환 지사가 200명 원안 고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시민단체도 이를 지지해온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실망도 예상됩니다. 충북이 지역 의료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바이오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정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의대 정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기회와 의료 파국을 막아야 하는 갈림길에서 충북대가 나름의 절충안을 선택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대병원 교수들의 줄 사직 사퇴도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주 1회 외래 진료 휴진에 이어서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들의 선언이 이어지면서 지금보다 의료 공백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충북대병원과 학교에는 교수 110여 명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면서 법정 효력 여부에 상관없이 병원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들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충북대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김석원 교수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의대 정원 정상화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사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게 될 것이고 충북대학교 병원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며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철회에 역할을 해주십사 간청하였지만 한 달 넘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특히 지난주 고창석 총장과의 면담에서 200명 의대 정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말한 게 사직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병원을 떠나야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총장님은 2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는 없고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지방거점 국립대병원 정도는 되어야겠다 싶어 그렇게 적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상징적 행위로 해석돼 왔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 의대 비대위는 김 교수뿐 아니라 이미 2명의 내외과 교수가 병원을 떠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의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경우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사태가 마무리가 안 되고 5월 첫째 주, 둘째 주가 된다면 사직 결정을 하는 교수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충북의 유일한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의 의료 공백은 도민들의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라는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와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고 당선 축하 자리인 만큼 덕담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은 도정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8명을 초청해 도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당선인들에게 협조를 요청한 주요 현안은 크게 7가지로 중부내륙 특별법의 개정을 비롯해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K-바이오스케어의 예타 면제와 CTX와 같은 교통 인프라 확충 등입니다. 오직 충청북도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다수가 포진해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은 쓴소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현희 당선인은 충북도가 제시한 자료 가운데 기후위기 등에 따른 재난안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7, 8, 9월에도 그런 또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사태가 벌어질 것이 충분히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민생을 먼저 챙기라는 주문도 잇따랐습니다. 이광희 당선인 등은 정부가 민주당의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에 동조해야 한다며 아울러 코로나 때와 같이 충북이 자체적으로 지역 화폐 등을 이용한 추가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충청북도 차원에서 편성을 해서 긴급히 민생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었던 사례가 있었고 하니 충북도의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나왔습니다. 송재봉 당선인은 중부내륙 특별법의 실제 효용성에 의문이 있고 충청권 광역철도 CTX의 민자 추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정을 하자는 건지 그 타당성에 대한 것들이 자료에도 별로 없더라고요. 다만 김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충북에 정부 예산 10조 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동시에 앞으로 협치를 위해 이런 자리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환경부가 옥천군과 영동군 일대 금강수계 수변구역 일부를 해제합니다. 대상 지역은 옥천군 안내면 장계 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가운데 14만 3천 제곱미터로 지역별로는 옥천군의 7만 1천 제곱미터, 영동군의 7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모노레일이나 청소년 수련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수원 관리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관광 인프라 조성 등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과 도내 11개 시군이 교육 협력 사업을 논의한 충북교육발전 정책간담회가 어제 단양군을 끝으로 2달여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정책간담회에서 도교육청은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와 늘봄학교 협력 등 3개 안건을 제안했고 단양군은 인구 증가, 시책 홍보 협조 등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정책간담회를 마친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성장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가 내 집 앞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모두 8곳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게 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는 데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오송 국민체육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00억 원을 투입해 2년간의 공사 끝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연면적 2,600제곱미터에는 6레인의 수영장과 안전교육을 위한 생존풀, 배구와 배드민턴 경기용 다목적 체육관, 요가와 필라테스를 배우는 프로그램실 등 엘리트 체육이 아닌 오로지 생활체육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오송이 여기 수영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겨서 너무 좋고요. 20여 개 프로그램에 500명의 회원을 모집했는데 2,000명이 참가 신청을 하면서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2021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수영장이 2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배드민턴장과 헬스장, 탁구장 등을 선호했습니다. 이를 신설되는 생활체육시설에 적용한 겁니다. 이미 영운과 오송 국민체육센터가 운영에 들어갔고 오는 7월까지 복대와 가경 국민체육센터 2곳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또 내년부터 산남과 오창, 서원 어린이 국민체육센터 4곳이 차례로 건립됩니다. 오는 2027년이면 전문적인 생활체육시설 8곳이 청주시 곳곳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시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수영과 같은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주시의 내 집 앞 체육센터 구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가 김영환 지사 주재로 경제기관 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는 중동 사태 등 불안한 국제정세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지역경제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할인 쿠폰 지원과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위해 우리 동네 문화 장날 운영과 전통시장 특화 사업 발굴, 체류형 관광 확대 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경제단체의 동참을 주문했습니다. 충북의 제조업 경기가 한 달 만에 또 하락하며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4월 도내 제조업 업황의 BSI는 75로 전달 대비 4포인트 떨어졌으며 다음 달 전망지수도 6포인트 하락한 77에 그쳤습니다. BSI, 즉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100 이하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북은 지난 1월 올해 최저점인 66을 찍은 뒤 3달 연속 70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올해부터 초중고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지난해 535명에서 올해는 2,800여 명으로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급액은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으로 충주사랑 상품권 카드로 지급합니다. 음성군이 다음 달부터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 50만 원과 교통비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음성군은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산모와 출생아가 충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교통비도 지급합니다. 충주시가 2026년까지 파크 골프장 6곳, 총 63홀을 신규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올해 앙성면과 신리면에 각각 9홀의 파크 골프장을 완공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 4곳을 추가 조성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파크 골프 이용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6개 파크 골프장이 완공되면 충주시는 총 10곳, 180홀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전국 3번째 규모입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